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김프로와 함께 코인 시장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이 좀 최근에 이제 어제 이제 조정을 줬는데 왜 좀 조정을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 드릴게요. 자, 현재 시간은 토요일 3월 29일 9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입니다. 비가 약간 우중충하게 올랑말랑 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미세먼지 요즘 뭐 심하니까 마스크 잘 쓰시고, 산불도 어느 정도 근데 진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이제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이제 환절기 항상 그 목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지금 목감기가 왔습니다. 목이 칼칼하지만 그래도 좀 오늘 열심히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댓글까지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코인 시장, 뭐 나스닥 시장도 안 좋았어요. 하락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소비도 둔화가 되고, 이게 경기 침체가 또 오는 거 아니냐, 또 요런 뭐 또 불안감으로 인해 갖고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죽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자, 옵션 만기일인데 왜 문제가 됐느냐? 하여튼 그 부분도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옵션 관련해서는 오히려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오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제 지표를 좀 보게 되면, 자, PC 프라이스 인덱스가 이제 2.5%로 어느 정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제 부합이 되었는데, 이제 식료품,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한 이 근원 PC 가격 지수가 좀 상회했다라는 부분, 0.1% 정도 상회했다라는 부분이 좀 안 좋게 좀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원 PC 데이터가 이제 좀 높게 나왔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뭐 비트코인 역시도 이 나스닥과 같이 좀 아직까지는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있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어쨌든 이 예상보다 이 높은 이 PC 지표로 인해 갖고 연준이 좀 금리 인하를 좀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약간 부정적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퍼스널 스펜딩 해갖고 개인 소비 지출이 이 또 컨센 대비하고 좀 낮게 나왔어요. 이렇다라는 것은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지출 여력이 감소할 수 있음을 좀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갖고 소비가 좀 촉진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덜하게 이제 나오지 않을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갖고 경제 지표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부정적인 요인이 나왔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이제 다우 지수가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과대 낙폭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잡아주는지 아니면 요 저점을 이탈을 하는지를 우리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P 지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쌍바닥 구간을 형성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줄 것인지 그 부분에 다음 주 어떤 증시의 포인트는 일단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기술적 반등이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4월 2일이 트럼프 관세 디데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히려 4월 2일 정도면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좀 이런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지금 이제 쌍바닥은 이미 그 나스닥 지수라든지 뭐 다우, 뭐 S&P, 필라델피아 다 쌍바닥은 이제 잡았으니까
올라갈 만한 여건은 이제 됩니다. 이제 쌍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쌍바닥이라든지 트리플 바닥을 찍게 되면 커다란 좀 반등이 나온다라는 면을 봤을 때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과대 낙폭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세가 좀 붙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해서 극한의 어떤 심리로 몰아갖고 거기서 이제 좀 호재를 또 터트려 갖고 이렇게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좀 피셜이 있다.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최근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 자, 요런 좀 채널 안에서 놀다가, 이런 채널 안에서 놀다가 이 채널 하단부를 뚫어냈습니다. 뚫어내고 대세 채널 하단, 상단. 자, 요 초록색 선이 대세 추세선입니다. 자, 초록색 상단 라인까지 위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반등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대세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뭐 이 구간에서는 좀 반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를 또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추세 하단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여기서 지지를 받아줘야 돼요. 여기보다도 지금 이 구간만 또 지지가 돼주면 더 좋겠죠. 더 좋겠는데 여기서 한 번 더 ABC를 주고 다시 이런 식으로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이제 주말에 어느 정도 이제 좀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토요일보다는 아마도 일요일부터 좀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추세 이탈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84K 구간에서 좀 지지를 좀 받아주는 그런 이제 그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 데이터 맵을 보게 되면 지금 83K 구간에서 좀 매물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86K 그리고 88K 구간에서 이런 물량들이 좀 쌓여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이번 그 주말에 좀 최대한 좀 잘 행보를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전히 제 관점은 뭐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다. 지금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이제 국면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업비트 차트로 이제 또 봐드리자면, 물론 지금 비트코인이 약간 김프가 좀 끼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0.64% 정도 끼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김프가 많이, 1% 정도 끼어 있기 때문에, 김프가 뭐 많이 끼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거의 어느 정도 좀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이제 상방 추세가 확고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단기 이평선 21선이 다시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이제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 구간에서 좀 행보를 어느 정도 치다가 좀 여기 121선이라든지 61선이 내려오는 이 수렴 구간에서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화 차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견조한 부분들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업비트 달러 차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5일선, 21선이 이런 수렴 구간을 맞으면서 이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행보세를 좀 보여주면서 힘 모으기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 어느 정도 좀 알트 코인들 뭐 매수는 일단 해놨기 때문에 딱히 뭐 추가적인 뭐 대응을 한다라기보다 지금은 단기 매매를 좀 진행을 하시면서 가져가는 게 좀 좋은 시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전히 뭐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니까 지금은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대응을 하는 구간이 아니다. 그죠? 오히려 지금 현재 뭐 단기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바운스 토큰 이런 애들은 사실 세력이 크게 해먹고 나간 친구들이긴 한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낙주 매매 정도는 좀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낙주 매매라는 것은 결국에는 공도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반동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 반동 효과를 노리는 게 낙주 매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바운스 토큰 같은 경우는 낙주 매매가 어느 정도 유효한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로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 구간을 다시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력이 크게 해먹고 나간 코인들 이런 것들은 좀 단기로만 봐주시는 게 맞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운스 토큰도 있고 UX 링크도 마찬가지예요. UX 링크도 제가 어제 텔레그램 방 안에서는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신규 진입 타점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친구도 여기서 매집이 크게 들어왔고 거의 지금 얼마짜리냐 400원짜리를 거의 뭐 5천 5,600원까지 줬어요. 거의 무려 10배 정도 10배 정도 그죠? 따라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뭐 어느 정도 반등 효과는 나오겠지만 요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터트려주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또 커다란 뭐 이 세력들의 물량들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매매를 좀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면서 좀 시드머니 좀 쌓아가시고 그리고 조금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이 안정적인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약간 이제 돌파 매매도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뭐 이런 이제 빅타임과 어떤 사례처럼 이 돌파 매매를 이때는 한 거예요. 돌파 매매도 물론 가능하지만 지금 대부분 다 이 코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하방이 크게 나온 이후에 51선 회복 이후에 21선 회복하고 장기 이평선 라인까지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 요것만 지금 현재 우리가 먹으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것만 딱 우리가 단기적으로 돌려가면서 순환시키면서 먹어도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오케이? 지금 막 전체적으로 종목이 막 물려 있다라고 뭐 가만히 있으면 뭐 돈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단기 매매 좀 하면서 이렇게 조금 그동안에 뭐 좀 잃었던 부분들 잃은 돈들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뭐 그걸 토대로 해갖고 뭐 거기서 번 수익들은 다시 추가 매수 뭐 물려 있는 것들 좀 추가 매수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 뭐 알바 지금 뭐 하러 다니냐 물어보시는데 자 아르바이트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꾸준하게 하면서 지금 뭐 코인 뭐 그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현금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현업 열심히 하시면서 현업 만드시고 플러스 여기서 단기방에서 여러분들이 또 추가로 엑스트라로 돈을 버셔갖고 또 추가 매수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코인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지금 여기서 이제 개미 털기 나오고 막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라는 거지, 결국에는. 맨날 막 밤새 막 걱정만 하면 뭐 하냐는 거야. 잠못 이루는 투자는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서 딱 이제 지금 뭐 데이터 기반으로 해갖고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 가장 유리한 종목들을 위주로 해갖고 단기 매매 들어갈 겁니다. 최근에도 뭐 제가 텔레그램 안에서는 뭐 그 자주 언급드리는 것들이 지금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소액으로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드를 쌓아 나갈 수 있으니까 200만 원으로 뭐 성공을 한다라고 해도 5% 수익이면 10만 원 아닙니까? 한 달에 뭐 5번만 성공해도 50만 원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한 번에 어떤 대박 수익을 낼 생각을 하지 말고 꾸준하게 이제 수익을 좀 축적해 나가시라고 제가 만든 방이니까 여러분들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단타방, 김프로 단기 타점방. 자, 꾸준하게 하실 분들 결국 꾸준함이 승리합니다. 매일 뭐 10만 원씩 뭐 매주 50만 원씩만 벌어도 매달 뭐 200만 원씩 버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갖고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좀 성공 투자를 좀
좀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여러분들이 좀 여기에 좀 참여를 뭐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아래 번호 010-8132-7765로 김프로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프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장중에 딱 타점만 확인하고 대응가만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우리가 하자고요. 손절할 때도 손절합니다. 뭐 저라고 뭐 저도 사람인데 뭐 맨날 수익만 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소액으로 꾸준히 하실 분들만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010-8132-7765로 김프로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좀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이게 그게 뭐냐 하면, 최근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갖고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 무려 한 165억 달러 규모의 이 그 옵션 만기가 좀 됐거든요. 대략적으로 이 규모가 한 24조 정도 됩니다. 24조.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포지션을 뭐 조정하거나 뭐 청산하면서 좀 변동성을 좀 최근에 이제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번에 어떤 그 트럼프 관세랑 더불어 갖고 좀 숏배팅을 좀 많이 했을 겁니다. 기관들이. 그러면서 좀 이제 변동성 폭탄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만기일 전후로 해갖고 좀 가격 변동성이 좀 일어나는 게 또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그 옵션 만기 이런 뭐 어찌어찌 뭐 잘 이제 넘어갔고 이제 다음 이제 앞으로의 어떤 시장 옵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데이터는 이 비트코인 관련해 갖고 이 옵션 시장의 어떤 현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들이거든요. 온체인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옵션 계약들이 굉장히 뭐가 많죠. 근데 이 계약들을 하나씩 보면 이렇게 막 뭐 대리빗 해갖고 BTC 뭐 준 뭐 27일 2025 27 해갖고 12만 달러 30만 달러 20만 달러 10만 달러 이렇게 해갖고 엄청난 그 물량들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오픈 인터레스트 랭크로 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3186개의 비트코인이 지금 옵션 거래 계약으로 지금 걸려 있어요. 12만 불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콜 옵션이죠. 이건 콜 옵션.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6월 27일 날 만기 행사가가 12만 불이에요. 결국에는 6월 달에는 12만 불까지 갈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가정을 해놓는 거예요. 결국에는 심지어 여기는 30만 달러도 지금 있습니다. 20만 달러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그렇고 그리고 전체 이제 거래량 순위로 이제 봤을 때는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계약을 봤을 때는 뭐다? 지금 8만 불에 있어가 푹 계약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4월 4일 날 8만 불에 지금 이제 비트가 지금 84K 정도 되거든요.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는 4월 4일 행사가가 지금 8만 불이다. 뭐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랭크 되어 있는 건 10만 불에 지금 또 걸려 있습니다. 4월 25일 날. 요 데이터만으로 딱 봤을 때 4월 초에는 좀 약세를 보여주다가 그죠? 4월 후반부로 갈수록 좀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열린 관심도로 오픈 인터레스트를 봤을 때 콜옵션 비율이 61. 거의 뭐 62%. 그래 좀 우세하다라는 겁니다. 콜옵션이 지금 현재 그 지금 13만 한 거의 13만 7천 BTC가 걸려 있고 풋옵션이 8만 4천 개. 그리고 이제 거래량 그 24시간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역시 지금 이제 풋옵션이 조금 유리하긴 합니다. 지금 유리하긴 한데 이것도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열린 관심도에서 봤을 때 콜옵션이 풋옵션보다 많다라는 것은 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음을 시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24시간 거래로 봤을 땐 단기적인 좀
풋옵션이 또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하락이 나와줄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해지라든지 베팅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정도가 지금 현재 이 데이터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 상위 콜옵션 행사가를 봤을 때 지금 12만 불, 30만 불, 20만 불 이 정도로 이제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그 이런 이제 대형 고래들이 지금 비트코인의 커다란 큰 상승을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최근에 그리고 이제 ETF 쪽을 봤을 때는 IBT 쪽, 그 블랙록 IBT 쪽에서는 계속해서 유입세가 들어오고요. 그 28일 날 어저께 같은 경우 피델리티 쪽에 조금 빠졌지만 뭐 큰 유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이스케이 쪽에서 유입세가 조금 들어왔어요. 그래도 그동안에는 유입세가 전혀 부재했었는데 그래도 유입세가 조금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추세를 잘 따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좀 개미 털기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생겼던 이 CME 갭을 일정 부분 다 메꿨습니다. 메꿨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올라갈 시점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추이는 계속해서 제가 좀 텔레그램을 통해서 추세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짚어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시고요. 지금 막 테더 도미넌스 차트가 막 좋고 막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는 저항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맞고 떨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알트들이 무너지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차트도 쓸데없이 좋고 난리야. 아우 정말 그죠? 쓸데없이 좋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여기서는 좀 반등세가 나와줘야 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주말에 뭐 별일이 있겠습니까? 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나스닥 빠지고 다 빠져버렸는데 뭐 인플레이션 우려 해갖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4월 2일 이후에는 그래도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 해소가 이제 될 때가 됐으니까. 그리고 뭐 트럼프 뭐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갖고 인플레이션 생긴다라는 것은 뭐 이미 뭐 시장이 다 알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 앞으로 뭐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어떻게든 좀 이제 하게 될 것인데, 이제는 이제 4월부터 해갖고 트럼프가 아마 연준을 압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네 금리 인하 빨리 해라 해갖고 이제 요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사실 뭐 지금 다양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RSI 지표라든지 뭐 MACD를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어쨌든 과매도 구간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좀 모색하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 좀 반등세가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올 때도 되었고. 그래서 일단은 RSI 지표도 여기서 이 쌍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쌍바닥 찍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듯 지금도 약간 쌍바닥 찍고 좀 반등이 나올 때가 또 되었다 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쉽지 않은 코인 시장이지만 우리가 힘내서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분기 때 사야 되는 히든 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릴 때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막 시장이 올라갈 때 그때 사면 늦어요. 오히려 지금 흔들릴 때가 기회고, 모두가 코인 투자를 두려워할 때 그때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명한 투자자들, 지금 지금 뭐 블랙록도 그렇고 사실 마이클 세일러 같은 뭐 이런 투자자들도 그렇고 마찬가지, 지금 뭐 나머지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돈이 많은 이제 투자자들, 정보가 많은 투자자들은 이미 묵묵하게 코인을 쌓아 나가고 있어. 세상은 진짜 빠르게 좀 변하고 뭐 어제의 원칙 오늘 통하지 않지만, 하지만 이제 저의 안목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천억대에 해당되는 코인 이런 것들 상방이 크게 열려 있는 코인들.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펀드멘탈이 없는 애들이 아니란 소리지. TBL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2025년도에 100배 정도 성장을 보였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다니까. 이런 코인들을 우리가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 속도도 물론 빠르고요. 뭐 솔라나보다 빠르다고 하니까. 근데 수수료도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오히려 웹3나 게임, 디파이 쪽으로 굉장히 최적화가 될 수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일정 부분 또 공유를 드렸지만서도 최근에 이제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좀 위에 매물대를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같은 경우는 기회비용이 계속해서 뭐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간에도 지금 뭐 이걸 매집하는 이 세력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들이 포모 올 때, 포모에 빠져갖고 막 허덕일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수익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좀 저평가된 코인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2분기를 주도할 수 있는 이 코인을 여러분들이 꼭 매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코인은 아니에요. 그 뭐 시가총액이 낮다고 해서 자코인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펀드멘탈이 있는 코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자, 이런 좀 지금 실적은 좋은데 저평가 이거 불균형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렴한다. 실적에 수렴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2분기 코인은 정말 이 코인이 주도 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극소수 분들에게만 지금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연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010-8132-7765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김프로의 2025년 2분기 주도 코인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히든이라고 딱 남겨주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프로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서비스. 솔레이어라는 코인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이제 텔레그램 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뭐 이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기로 무브먼트랑 솔레이어를 좀 간종을 해보자 하면서 솔레이어를 좀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신규 상장 물량, 꼬리 물량을 잡아먹는 코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솔레이어 같은 경우는 요거를 잡아먹고 크게 상방을 좀 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솔레이어를 앞으로 좀 눌림목 구간에서 지금 추세를 요렇게 따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뭐 요런 구간에서 뭐 매수 뭐 이런 식의 좀 패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요거를 한번 잘 보시고 좀 타점이나 이런 것들이 모르시겠으면 여러분들이 뭐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데 들어오셔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참고하셔갖고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무브먼트도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매매하시길 바라겠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